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0페이지 삼합국을 보겠습니다. 삼합국은 다 아시죠? 인호술, 해묘미, 신자, 진, 사, 유, 축. 이 삼합국인데 이것이 화하느냐 화하지 않느냐를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합국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토월이 항상 끼어 있죠. 토가 고죠. 고지가 끼어 있습니다. 해묘미에서 미는 목고, 민호술에서 술은 화고, 신자진에서 지는 수고, 사유축에서 축은 금고죠. 고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있을 경우 화기를 논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1번은 토가 월령일 경우에 이게 목국으로 바뀌지만 모든 글자가 다 목으로 변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토가 월일 경우에는 토성도 가지고 있다. 토성은 원래 충기, 잡기 이러죠. 그래서 토가 월인 경우에는 토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중에 어떤 명조를 읽을 때랄지 이런 때 더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 토월인 경우에 주의할 점은 이 토가 월인 경우 합국한 오행과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묘미 목과 미는 목이 미를 극하죠. 예를 들어 인호술 같은 경우는 볼까? 인오술. 술은 토인데 화고죠. 그래서 화와 토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사유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자진을 보면 신자진 진토와 화기오행이 수인데 서로 불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월에 미나 진이 있으면 화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화국에도 토성을 유지한다. 오행상은 화오행인데 실제로 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거는 어느 삼합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월령이 반드시 화신의 왕상지. 수월에도 인호술이 삼합이 이루어져서 화가 가능하다. 화신은 반드시 투출해야 된다. 화신이 불투하면 영양이 태왕 이상이어야 된다. 묘고의 지지가 왕제에 임하지 않을 것. 이게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그겁니다. 특히 진월, 미월 이 두 월에서는 목국, 수국 이게 진월이면 수국이 화하지 못한다. 목월이면 목국이 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보에서 우리가 주신을 찾을 때는
이렇게 보진 않죠. 예를 들어서 미월이라고 해도 지지에 삼합 목국이 있으면 목이 왕하다, 가불목이 그 중에서 거리를 보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보를 찾는 방법과 화기를 논하는 방법에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삼합국은 많이 출현한 지지, 뭐 이런 것들, 증력 혹은 감력. 해묘미 같은 경우는 해도 목으로 보고, 묘도 목으로 보고, 미도 목으로 보고, 뭐 이렇게 변한다고 보는 거죠. 파국, 삼합국이 성공하는데 두 개, 삼합국 중에서 두 개, 그러니까 세 글자 중에 두 개가 충을 만나거나 가운데 사정지죠, 중신. 이 양지지의 충을 만나면 합국이 깨진다. 뭐 예를 들어서 해묘입니다. 그러면 유가 대운이나 원국이나 세운에서 충을 하면 두 개 충을 하면 합국이 깨진다. 하나가 충해서는 합국이 깨지긴 하는데 그 하발되는 정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면 확실히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호술, 환대술과는 생애관계, 목과 비는 극애관계, 사유축에서 금과 축은 생애관계, 진과 수는 극애관계. 이 극애관계가 있는 월, 그러니까 미월, 진월에서 화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해묘미 목국을 보면 월령이 임묘진, 목월령 아니면 해자월, 인성이죠, 인성. 우리가 그 통근을 논할 때는 정근이라고 해서 목월령 플러스 고, 임묘진, 미, 그 다음에 편근은 해자월입니다. 그래서 통근을 논할 때는 여기까지 임묘진, 미월. 화기를 볼 때는 인성월도 본다.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이 투출해야 된다. 미토가 월령에 임하지 않을까. 써놨습니다. 왜 그런지. 해묘미 삼지지간에 요금의 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화의 결과는 전부 순수한 목으로 변한다.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합반, 해묘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화를 논하지 못하면 합반으로 논한다. 도연명리에서는 불취, 여기 지금 4번 합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해묘미 목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화하지 못하면 그 영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해를 보면 일단 묘와 미가 극하고 설하는 관계죠. 묘는 해와 미가 생하고 마모하는 관계죠. 모. 그러니까 설을 한다면 도 7도, 그다음에 극을 한다면 극을 하는 쪽에서는 극하느라 힘이 뺏기죠. 그것을 우리가 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극을 하느라고 뺏기는 걸 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설을 모라고 하는 경우인데 도와 모를 이렇게 그냥 설은 도, 그다음에 극은 모. 영양이 감축되는 어떤 그 정도는 설이 좀 더 적고 극은 더 많겠죠. 그래서 미는 해와 묘가 있어서 극과 모가 있죠. 그래서 영양이 제일 많이 감축되는 것은 미,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묘는
생과 모가 있어서 좀 적게 감축되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는.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신해, 신묘, 을미, 기묘. 해묘미, 화신이 투출하고 일간로 투출해도 투출한 겁니다. 묘목이 당령 하니까 화가 성공한다. 여기서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보로서 이런 것들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게 저는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미을의 을료, 기묘. 계유유운의 기묘년이죠. 99년. 죽은 사망 발자인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화신이 투출하고 당령하였으나 유금에 충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묘미는 합화가 불가능하고 일주는 신약으로 논한다. 합화가 성공하면 신왕이죠. 수목을 용신으로 취한다. 98년 무인년 지제 용신이 도위하니 길하다. 99년 기묘년 계유대운 세운이 천극시충하니 용신 묘목이 충하여 없어지니 대용하다. 사망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억부법으로 여기서는 지금 완전한 우리 그냥 단순한 억부법이 아니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의 신파 중에 이암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파들이 쓰는 원국 해석 방법, 원국과 운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억부 평형법으로 보는 설명한 이런 내용입니다. 주보법으로 보면 계유대운, 유운이죠. 유운은 희신입니다. 여기가 제가 갑, 임, 신, 기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 자영을 해서 손상을 입는 거죠. 청용신이 손상을 입으면 유라고 신금이 하려고 하는 게 을목을 제거하는 거였죠. 을목 제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기묘년이 왔습니다. 기묘년. 기토는 본래 우리가 신금을 보호하고 계수를 극하는 희신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머리를 못 들게 하는 거죠. 그 희신을 일단 봅니다. 그런데 기묘 동주에서 손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묘가 기토를 극하죠. 결과적으로 이 유금이 자영을 이루어서 대운에서 손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묘목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혼잡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묘는 기신, 가신이죠. 격신이 혼잡하는 거. 그 다음에 임계수가 대운에서도 계수가 있고요. 임계수가 같이 있는 거. 기토가 본래는 계수를 제거하고 신금을 도와서 을목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유년에 묘가 오고 있고요. 다시 묘는 해묘미 목국을 이루죠. 원국과 갑을목이 혼잡해집니다. 기토의 힘이 무력하고요. 그래서 진가가 혼잡하면 우리가 주호법에서는 생사를 논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진가가 혼잡한데 희신을 충하고 있죠. 진가 혼잡 전투까지 합니다. 전투. 해소 불가. 자연사는 아닙니다. 자연사는 아니고요. 사고사.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죠.
충해서 청용신을 충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팔자를 볼까요? 개, 기미, 을묘, 개미. 갑, 임, 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사, 정운의 신사년 대학에 입학한다. 여기서는 뭐 지금 어부법과 아까 말한 그 합화의 조건, 화기격이냐 아니냐를 지금 논하는 거죠. 신사년 두 개의 사가 비록 해수를 충하여 해묘미 합을 깨지만 묘미 반합을 깨지는 못하여 화가 왕한 해인이 길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보를 한번 더 볼까요? 정사운, 정화는 기토를 생한다. 기토가 희용신이면 당연히 정화는 좋은 운이죠. 아울러 회출하는 을목을 정화를 설할 수 있죠. 다만 원국 개수에게 회극을 당하여서 작용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원국의 개수가 두 개나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신사년, 신금은 기토를 보호하고 가신 을목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좌지, 동주죠. 좌지. 신금이 사지로서 영향 발휘가 어려울 것이나 다행인 것은 대운의 사와 같이 해수를 충하여 비록 임수를 제거하지만 신금이 생기를 가지게 되고 간목은 묘미 목고로 여전히 해출이 가능하다. 신금 살생의 길한 작용이 좋은 대학에 지나간다. 그래서 기토가 개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금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신금 원국이 없고요. 정화도 지금 없습니다. 정화도. 근데 학업을 볼 때는 식상을 보는 거죠. 식상. 정화가 지장간로 있으면 태극지면 되지 못합니다. 학업은 정화인데 정화를 생화하는 것이 목이죠. 목. 그래서 을목. 을목은 기신이니까 제가 신금을 보고요. 원국에 신금도 없고 정화도 없죠. 그러니까 뭐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정화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병화를 제거해주면 되니까요. 정사운이 되면 정화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식신이죠. 그리고 희신 역할을 합니다. 기토를 보호하고 을목을 설하니까요. 이 대운에는 학업에는 좋다. 그런데 신사년이 왔습니다. 신사년도 희신 역할을 하죠. 왜 그러냐면 기토 청용신을 을목으로부터 보호하고 을목을 제거해 주죠. 그런데 원국을 보면 개수가 기신이죠. 개수가 투간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신금이 개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해서 모처럼 대운에서 온 정화를 꺼버릴 수가 있죠. 다행히 신사년 동주 사에서 신금이 무력하죠. 그렇지만 신금이 무력한 채로 그냥 제거되면 사에 있는 해수가 사화와 해수가 충하는 것을 충하는 것은 좋지 않는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다행히 해수와 묘와 미는 여전히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정과 신을 같이 써서 을목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청해진다.
정과 신이 정화가 학업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대운에서 와서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되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한다 이거죠. 식신이 필요한데 식신 대운이 오면 식신과 관련된 인사물에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팔자를 볼까요? 을사경진 을묘정축 무인운 신민년 병이 심각하게 중태이다. 정축 정운 개유년 다리절단 을해년 정축 이때 정운인데 정운에 을해년 사망한다. 주보로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무인운 무토가 이 팔자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같이 오는 인목이 그 동주에서 무토를 극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그렇게 크게 좋은 만큼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거죠. 신민년 신금은 을목을 흑합니다. 을목은 청용신이죠. 희신이죠. 미토는 묘미 목국 금국을 지금 유축 금국인데 금국이 파괴되죠. 신민년 격신입니다. 격신 신민년에 일단 격신 경금과 가신 신금이 혼잡되는 것은 분명해지고요. 금국이 유축에 미토가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격신이 흔들리고 혼잡하면 우리가 그 생사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운 정축운을 보면 정축은 희신입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데 같이 타고 오는 축이라는 글자가 정을 설하죠. 그래서 대운 치지가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무인은 인묘지 목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축은 정은 희신인데 같이 타고 오는 축에게 설을 당하고 도리어 을목을 설하죠. 원래 정을 취한 이유는 가신 신금을 제거하려고 취한 거죠. 본인의 역할을 못하고 다른 짓을 하면 이 정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얻기가 힘든 거죠. 정화는 여기서 식신입니다. 식신. 식신은 인체 무슨 신내사를 말한다면 건강과 관련된 거. 우리 흔히 고서에서 수원성이라고 하죠. 수원성. 수명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때 개유년이 왔습니다. 개유. 을해년이. 개유, 갑술, 을해죠. 개유년. 개수는 기신이죠. 기신. 인성기신. 인성은 뭘 고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서 그 귀신이라면 그런 걸 얻지 못하고 도리어 뭘 건강이나 의지처를 잃는 것, 뭐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유금, 축과 유와 사가 다 있네요. 사육, 축.
주보가 혼잡되면 생사를 논합니다. 을해년, 을목은 본래는 희신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기토로부터 정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희신 역할을 하는데, 이 천간에 지금 경금이 있었어요.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을경합. 경금이 원국에서는 경금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을목이 왔습니다. 을목이 유년에서. 그러면 합류하고 있는 경금을 원래는 합거하는 걸로 보는 거죠. 원국에서 을사, 경진, 을묘, 정축. 그런데 을해년. 을경합을 할 때는 지금 경금이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국을 이루고 있지만 강하지는 못해서 합류 상태죠. 그런데 을해년이 왔습니다. 정축운이죠. 운은. 축이 사축, 금국을 형성을 하죠. 근데 을해년이 와서 충을 합니다. 금국이 깨지죠. 그러면 동시에 유년의 년간 을목은 원국에 있는 경액에 작용을 하죠. 이미 합을 해서 합류하고 있는데 다시 을이 하나가 더 와서 합을 하면 합하는 힘, 원국의 을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켜서 합류에서 복원돼서 합거가 되는 게 아니고 합하려는 힘이 강화시켜서 경금이 합거되는 것과 마찬가지. 을해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쟁합을 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경금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격신이 합거되고, 아까 축이 와서 사축을 다시 합할 수 있는데 해수가 사를 충해버리는 바람에 가신 축 중에 신금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격신이 합거되고 가짜 격신이 지금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격신이 합거돼 버리면 이것도 똑같이 수명을 논하는데, 가신이 숨어서 있고 격신이 합거됐다. 우리가 자연사 이런 건 아니죠. 돌연사 아니면 질병, 사고사 이런 건데, 아까 충 같은 게 있어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합거되거나 진멸, 말을 한다면 진, 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병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마찬가지죠. 해를 구태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팔자도 병술을미, 계묘, 기미. 읽어보시면 되고요. 주보는 격신이 을, 그 다음에 간목을 제거하는 청용신 병화. 당연히 여기서 재성은 병화가 되겠죠. 이 병화는 어디서 왔느냐? 원국의 병으로 떠 있고, 그 다음에 앉은 자리가 고지죠.
경자운을 보면 경금은 을목을 합거합니다. 을목이 원국에서 지금 왕하진 않고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거하는 거죠. 을목을. 그래서 흉합니다. 일단 자수는, 그러니까 자운 지금 9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밑에 자운으로 관할 구역이 구간이 바뀌는데 천간 대운에서 원국과 간합을 하고 있으면 그 천간 대운간도 여전히 하반기 운에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자수는 을을 생합니다. 약간 좋은 측면이 있긴 하나 아쉽게도 경금이 또 자수의 동주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자운은 경금이 귀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수가 약간 좋은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을해년이 되면 을목이 격신이죠. 그런데 경금이 귀신 역할을 하던 것을 붙잡습니다. 을, 경합으로요. 그 다음에 해수는 해묘미, 목구려, 가불이 혼잡하죠. 다행히 간목을 제거할 수 있죠. 을목이 격신인데 경금을 합해서 지지에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것을 경금으로 하여금 합하게, 아니 극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묘미, 목국에서 을경합 대운에서 이미 지나간 운이기도 하거니와 원국에 또 병화가 있고 경금이 그것을 가신 간목을 극하는 것은 영향이 미흡하죠. 갑술년을 그 전년도 갑술년을 한번 볼까요? 간목이 기신입니다. 대운 경금은 계속 그 작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운에 의해 제거되죠. 그 다음에 술은 여기서 병화의 고죠. 병화의 고. 그러니까 술은 희신입니다. 희신. 그래서 갑과 술을 얻는 거죠. 이팔자는. 술은 화고죠. 화고. 이팔자의 재는 병화인데요. 병화의 고가 옵니다. 희신로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간목이 제거되고, 간목은 병화한테도 그 병화를 돕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제거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부분은 간목 자체인 상관과 이것이 병화를 생해서 얻는 재성과 격신이 을목이기 때문에 겁재와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상관도 얻고 재성도 얻고 겁재도 얻고 재원이 넓어지기도 하고 재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투자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는 거죠. 그 다음 을해년은 반대죠. 재성으로 사상이 나타난 이유. 원국의 목은 격신이죠. 격신은 재관을 포괄하는 개념. 대운 경금이 오면 격신을 청하게 하는 것이니 격신을 얻는 것.
청신 역할을 하는 기신이죠. 기신이긴 하지만 청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얻는 거죠. 목성 격신과 금성 인성을 얻는다. 온국의 재성의 특징은 화인데 병화를 본다. 즉 격신 혼잡을 제거하는 글자가 이 팔자에서는 재성이죠. 경금대운의 간목이 경금의 간목을 제거하는지 못하에 따라서 재물의 기복이 심하다. 아까 경자운의 을해년은 파재가 심했고 갑술년은 엄청 대발했다 이렇게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팔자 넘어가시고요. 기녀. 미토가 당령하여 해묘비함은 불화한다. 신약한데 관살이 혼잡하여 몸을 극하니 천한매는. 사주팔자 이렇게 귀천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나누는 그런 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팔자, 천한 팔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통 고서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죠. 귀천이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기녀 팔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주보를 보면 더 정확하죠. 간목이 격신이고 임수를 쓸 수 있고 신금이 을목을 제거합니다. 근데 신목은 간목을 극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배우자를 보면 간목과 신금을 볼 수 있죠. 간목, 신금. 그런데 신이 도리어 간목을 극하고 있죠. 그래서 간목이 천간에서는 갑을목을 모두 극하죠. 그래서 신금, 식신이 관성을 다 관사를 극해버리는 거죠. 배우궁은 또 묘을목인데요. 기신이죠. 또 삼합을 하고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는 거죠. 여자의 팔자 배우자궁에서 관살이 있으면서 삼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 좀 함부로 놀린 그런 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모든 지장간을 보면 모두 다 그 관 또는 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 정조관념이 희박한 그런 것 정도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팔자 을해, 을미, 정해, 기축, 무진. 갑, 임, 정. 개미운, 김효년.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기신이죠. 근데 김효년이 왔습니다. 기토가 개수를 극해서 좋죠. 그런데 타고 온 묘가 먼저 기토를 극해버립니다. 개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대운 개수는 또 미토한테 극을 당하지만 미토는 또 원국과 윤현과 해묘미 목국을 이뤄서 또 갑을이 혼잡하게 되죠. 어쨌든 격신이 혼잡하게 되는 것. 생사를 논한다고 했죠. 왜 감전사일까? 이 개미나 기묘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정화죠. 정화. 미약하게 하나 투관해 있는 정화가 운과 년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원래는 삼합을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좀 잘라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